안녕하십니까, 근하수TV의 김 변호사 오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이 지금껏 줄곧 태운 게 아마 그 사업주들 입장에서 좀 많이 대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노무사가 뭐냐, 근로자들 입장도 많이 대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많이 대리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사업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걸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근로자분들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구독자님들 또는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는 사업자고 누구는 근로자일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건물주, 불로소득자 아니면은 누구는 사업자고 누구는 근로자일 건데,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니겠네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뭐 3.3%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따로 명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근로계약서 쓰셨어요, 저희 대표님이랑. 네네. 어떤 지위도 안 받고 그냥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계신데 이런 거는 뭐 잘못돼서 지적할 수 없나요? 사용자의 지휘, 네. 명령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네, 어겨서 지멋대로 행동을 한다. 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네? 할까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의 꿀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다뤄봤는데 예전에 강행법규 위반되는 내용, 네. 가령 최저임금이 지금 시급이 8,720원인데 네. 8,000원을 하자. 2021년 기준이? 그렇죠. 그거에 미달되는 기준으로 시급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상에. 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정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자 칸에는 뭐 예전에 갑을 돼 있는데, 맞아요. 아니 뭐 갑을은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감독님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갑이긴 한데 예.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상호, 뭐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뭐 주소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근로자도 근로자 성함, 주소, 주민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상용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법적으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근로계약기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정규직, 상용직,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는 시작 시점은 있어요. 2021년 뭐 2월 뭐 10일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일반적인 상용 근로자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2021년 2월 10일부터 딱 특정을 또 해줘요. 2022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종료 시점을 특정한다는 거죠. 네. 다만 우리가 기간제법상 2년을 도과하게 되면은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2년 안쪽으로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점.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 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이 도과됐을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로 내보낼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3년째 내보낸다. 기간 만료됐으니까 우리 3년 계약했지? 기간 만료됐으니까 나가? 이거 안 돼요. 자, 그리고 근로시간, 근로장소, 담당하고 있는 업무 등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9 to 6죠.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심 휴게 시간 보통 12시에서 13시 이것도 명시해 주시고요. 근로장소는 뭐 법률사무소, 빚사무실 내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 담당 업무는 본인이 맡게 되는 직무, 수행하는 업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식당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면 주방 업무, 아니면 뭐 홀 서빙 업무,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무를 특정하는 이유는 그 특정된 업무 이외에는 제가 뭐 어느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맡은 업무가 있는데 네.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 홀서빙,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증이 있어요. 네. 내가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뭐 파스타 만들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배송 업무를 시켜요. 예,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근로계약 그 뭐냐 사무직원 및 마케팅을 했는데 가끔씩 전구도 갈고 프린터 청소하고 그거 하거든요. 사무 직원이 그게 다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형 누구 편인데?
사무직원이 사무실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실 아니 같은 전반적인데요. 근로자끼리 좀 너무하네. 저도 근로자죠. 저는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지 않습니까? 법률사무소 대표님 지금 그 근로자가 굉장히 손을 크게 들면서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요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9 to 6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로 하루 8시간 근무한다 라고 했을 때 주휴 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그거를 포함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습니다. 그 포인트 또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밤새도록 근무하는데 이거는 안 되나요? 근데 중요한 게 그 근무 시간에 딴짓하고 이제 스스로 야근한다. 저 조만간 소송 받는 거 아니에요? 법률사무소 밑 대표님한테? 자,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임금. 네, 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임금에 관한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지금 임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임금의 지급 방식.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두 번째, 구성 항목.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세 번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 방법은 뭐냐? 매월 언제 근로자 통장으로 또는 뭐 현금으로 준다, 뭐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 그래서 보통 급여날이 뭐 매월 5일, 10일, 뭐 20일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성 항목으로는 기본급 얼마, 각종 수당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직책 수당, 아니면 뭐 자격 수당, 식대 뭐 등등으로. 토탈로 이제 그럼 총합 얼마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계산 방법은 통상시급이 얼마다. 통상시급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시급과 달리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시급이 얼마고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그 다음에 휴일 수당 이걸 가산한 금액이 얼마다라는 그 식을 좀 보여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휴일 및 연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휴일로는 법정 공휴일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죠. 법정 공휴일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약정 휴일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약정 휴일이라고 하면은 양 당사자가 약정한 휴일이겠죠. 회사 창립 기념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노조 설립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약정 휴일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명시하냐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뭐 이렇게 명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차 대체가 가능한 사업장이다 아직까지 라고 하면은 연차 대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할 수 있어요. 보통 기타에 다 때려 넣죠. 그렇죠. 그래서 강행법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설정해서 기타 근로조건 항목에다가 넣으실 수 있어요. 가령 뭘 넣냐? 인수인계. 퇴사하기 30일 전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나오지 않은 일자를 무급 처리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근로자들 분들 중에서도 그냥 갑자기 그냥 일 안 나와버리고 잠수 타고 그거 무급 처리해야죠. 인수인계 같은 것도 안 해버리고 네네. 그런 걸 어떻게 사업주 입장에서 제재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급 처리 말고. 뭐 강제로 나오게끔 하는 거는 강제 근로의 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퇴사 일자가 2월 10일인데 2월 1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10일 동안 퇴사 일자는 지정을 해놓고 그럼 그 10일을 무급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계획되셨나요? 전혀. 네. 그리고 비밀 준수 의무 관련돼서 중요하죠. 뭐 퇴사 시 회사에서 취득한 습득한 회사 정보 그 다음에 기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포함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꿀팁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참고하셔갖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건 그냥 미작성한 그 자체만으로 벌금. 그렇죠. 그래서 뭐 500만 원 이하니까 노동청에다가 근로자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서 좀 판단이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무조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작성 후 교부를 해주셔야 돼요. 교부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만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근로자한테도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근로계약서 검토를 해봤고 다음으로 우리 변호사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5분 쉬었다 오겠습니다.